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들무의 전설 중에 하나이신 바로 백묵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묵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묵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조금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일단 지난 시참 때 말씀드린 네. 그 똘비형 네. 이야기 2탄이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했었죠. 저번 시간에. 맞죠? 예. 그게 오늘 이야기 때문이고요. 예. 그러면 저번에 맞습니다.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시작했을 때 조금만 그냥 이런 전개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묵이죠? 먼저 지난 시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보다 5살 많은 똘비 형이 있고 형수님과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이랑 이제 오순도순 잘 살다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형수님이랑 첫째 딸 현이를 먼저 보내게 되었다 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똘비 형이 사고 직후에 몇 달 동안 여러 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 그 모습에 형수님께서 둘째 훈이 혼자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영체를 깎아가면서 똘비 형한테 모습을 드러냈고 살아있는 사람 마냥 홀리게 해서 똘비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가며 살아가다가 네.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랑 연락이 끊겼다가 코난 형이랑 먼저 연락이 됐고 후에 저도 만나게 되면서 추억 장소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똘비 형의 마음의 병을 조금씩 치료하면서 이별 연습을 시작했다 했었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똘비 형의 마음의 병이 상당히 치료가 되면서 형수님을 최근에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렇게 똘비 형네를 케어하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똘비 형한테 제가 이제 형수님 병원 제가 모셔다 드린다 하고 형수님 영을 모시고 제 무당 선생님 댁으로 가서 형수님이랑 현이랑 세 번째 천도제를 지냈던 날이었어요. 굿은 제 선생님이 안 하시고 다른 무당분이 하셨는데 네. 그분이 한참을 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제 무당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고는 제 무당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굿을 진행하시던 무당분이 뒤로 자리를 물리시고 제 무당 선생님이 형수님한테 가시더니 대뜸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형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으셨고 선생님께서 정말 귀가 찢어지라는 듯이 큰 소리로 예. 이게 어디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형수님 몸에서 전혀 제가 못 봤던 부적 같은 것들이 막 뜯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 연기 같은 게 형수님 영체에서 쑥 빠져나오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형수님이 오열하기 시작하셨고 선생님께서는 형수님 영을 안아주시듯이 모션을 취하시면서 형수님한테 잠시나마 되었다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억울했을 거냐고 내가 꼭 벌받게 해주겠다면서 잘 참고 잘 견뎠다며 꼭 해결해주겠다 그렇게 막 하시는데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한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굿을 다시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굿이 끝이 나서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 양박당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예. 전 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름만 돋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양박당했다고 그래서 일이 됐다고. 근데 지금 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이 모녀들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첫째 딸 현이가 선생님한테 처음 왔을 때부터 이미 온갖 살 부적들을 몸을 휘감고 왔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때 왔을 때 현이랑 형수님이 왔을 때 형수님도 똑같은 상태였고요. 그 2번 동안 선생님이랑 지인분이 형수님이랑 현이한테 붙어있던 살들을 풀어냈던 거였고
그때가 제가 있었던 그때가 마지막으로 그걸 작업하고 다시 천도굿은 이제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재차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못 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냥 지금 딱 보이는 저 상태로 저는 그대로만 보였다고 하시니까 선생님께서 정말 희한하다. 너는 개입하지 말라는 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일단은 이게 보통은 아니다. 진짜 시간 잠시 벌어둔 게 다다. 완전히 해결 보려면 원흉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똘비 형이 정상일 때, 좀 약간 정상적인 정신 상태일 때 원한 살리부터 시작으로 모든 단서가 될 만한 거를 물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일을 마치고 곧장 똘비 형한테 가서 네. 말을 하려고 했죠. 가서 이제 형수님이랑 현이를 안방에 모셔두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닷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코끝에서.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이 탁 떠올라가지고 똘비 형한테 물어봤어요. 똘비 형 혹시 형수님 고향 동네에 아직 연고가 남아있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형수님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고요. 예. 결혼을 하시고 1년 정도 있다가 어머님마저도 병환으로 일찍 여의셨거든요. 그래서 연고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똘비 형이 아무 연고가 없지 하시다가 와 미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이 남아있다고. 집을 팔까 했는데 추억이 많은 곳이고 바닷가 앞이어가지고 펜션 마냥 놔두고 사용하자라는 생각에 리모델링을 하고 놔뒀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는 왜 물어보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말을 네. 일단은 돌려 말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더워가지고 휴가철이기도 했고 휴가 가고 싶은데 지금 예약하기에는 늦었다고. 뭐 어디 예약도 안 되고 숙소 같은 것도. 그래서 네. 갈만한 곳 없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형수님 고향이 바닷가 앞인 게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면 혹시 그럼 우리 다 같이 거기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리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진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면서 일정 잡아보자 해가지고 그 뒤로 막 연락을 하면서 일정이 안 맞는 듯 하면서 조금씩 미루면서 저희 무당 선생님한테 도움 받아가면서 코난 형님네랑 저희 가족들이랑 맞는 비방들을 준비를 하면서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래저래 준비를 하다가 어느 주말에 일정이 맞는 척 하면서 형수님네 고향집으로 일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나게 돼요. 코난 형 차에는 코난 형, 형수님, 그리고 코난 형 딸, 그리고 이제 제 아내랑 제 아들 5이서 타고 가고 제 차에는 저랑 똘비 형, 훈이 사람은 이렇게 타고 갔고 영가이신 형수님이랑 현이 이렇게 5이서 출발을 했어요. 제 차 팀은 이제 가는 길에 똘비 형이랑 형수님이 추억이 있는 곳을 들렸다 가기로 했고 네. 코난 형 팀은 이제 먼저 가서 코난 형님이 먼저 집을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고요. 어느 정도 영안이 조금 튀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상황만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밥도 먹고 시간 때우고 있으라 했죠. 저희는 이제 좀 돌아간다고. 한참을 저희는 똘비 형님과 형수님이 추억이 있던 곳을 돌고 있던 중에 코난 형네랑 제 가족이랑 따로 만든 단톡방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코난 형이 먼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코난 형님이 집 주위 둘러봤다면서 근데 자신한테는 뭐 안 보이고 잘 모르겠다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오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딱히 저도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도 혹시 모른다고 알겠다고 도착 다 돼가면 연락 주겠다 한 다음에 재밌게 놀고 있으라 하고 이제 제 팀은 다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저녁밥도 먹고 나오면서 숙소로 출발을 했고요. 저는 이제 몰래 단톡방에 출발하고 내비상에 30분 정도 나온다. 글을 남기고 출발을 했죠. 가는 길에도 똘비 형은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형수님이랑 추억 얘기를 꺼내면서 막 이리저리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있다가 10분쯤 남았을 때 똘비 형이 한참을 막 조자조자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 끊기고는 코를 고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 타고 있던 훈이도 어느샌가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 훈이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제가 사전에 훈이한테 막내 아들 훈이한테
삼촌이 귀신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슬픈 것도 들어주고 한다고, 최대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대충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거다 이렇게 막 주저리 설명하고, 우리 훈이 이전처럼 말할 수 있게 해줄 거고 아빠가 더 이상 마음 아예 안 하게 해줄 거라고. 네. 조금 모른 척 해줄 수 있겠냐 이러니까 7살 애기 같지 않게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훈이도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갑자기 똘비 형이랑 훈이가 잠이 들고, 훈이 옆에 앉아 계시던 형수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백문씨 잠시 차 좀 세워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갓길에 차 세우고 형수님한테 무슨 일 있냐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갑자기 나오셔서는 내 이번에는 널 도와줄 수가 없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너희가 찾는 답이 거기 있는 거 맞다만 난 이번에 도와줄 수가 없니라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무슨 소리냐, 뭐 매번 20곡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래 속 시원하게 말을 못 해주냐고 따지듯이 말씀드리니까 할저씨께서는 그냥 그저 이 모녀들 내가 데리고 있을 터이니 일 끝나고 보자 이렇게 말을 끝으로 형수님이랑 현이를 데리고 사라지시더라고요. 뭔가 예산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에 저는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황 설명을 드리고 주소도 보내드렸어요. 혹시나 저희가 연락 안 되면 와달라고. 그리고 차에서 비방 이것저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하는데 똘비 형이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정말 한 2-3분 잤는데 정말 잘 잤다라는 듯 기지개 피면서 이제 도착 다 돼가니까 한 대 피는 거냐면서 자기도 한 대 피자 하면서 같이 다 피고 차에 타서 숙소로 다시 가는데 도착할 때까지 똘비 형이 말 일자로 없더라고요. 애초에 형수님이 안 계셨고 훈이랑 둘이서만 여행 온 사람 마냥 저한테만 말을 걸고요. 그러다 도착해서 내려서 짐 챙기고 들어가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단톡방에 몰래 톡을 남겼어요. 상황 설명을. 형님이 지금 약간 좀 정상적인 상태다. 형수님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말라 하고. 그렇게 다들 숙소 앞에 모였고 똘비 형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고요. 이제 열린 대문 안을 봤을 때 또 역시나 뭐 보이는 건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자고 신호를 보냈고 제가 선두로 들어간다는 말을 했거든요. 사전에. 그리고 대문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 돌비님 그 냄새 아시죠? 고양이 사료에 섞어주는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있잖아요. 참치 같은 거. 캔 이런 걸로. 네. 그런 류의 비릿한 냄새부터 해가지고 동물 사료 냄새들, 오물 냄새들. 온갖 동물에 엮인 뭔가 역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극심한 고통은 아닌데 조금 작은 가시덩굴 같은 거 지나갈 때 긁히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런 게 막 느껴지다가 한 번 한 번 내릴 때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앞으로 꼬그라졌어요. 다리 고통이 너무 심한데 제 가족이랑 코난의 형네 가족 생각에 정신 바짝 차리고 돌뿔이 있는 것 같다면서 조심해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어요. 머리를 2번 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때 제가 집으로 선두로 들어갈 거고 들어갈 때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이상 반응을 보일 거다. 혹시나 내가 기절을 하거나 뭔가 씌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코난 형한테 가르쳐준 비방을 사용해라 하고 제 아내한테는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못한 상황이면 내가 오른손으로 내 머리를 2번 칠 테니까 코난 형네가 먼저 차에 뭔가를 놔두고 온 척 가서 비방 하나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코난 형네가 들어오면 제 아내랑 아들이 나가서 하고 오라 했거든요. 비방을.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코난 형네가 응급약을 찾는 척 비방을 하러 나갔고요. 그 사이 저는 이제 똘비 형이랑 아내한테 부축을 받아갖고 마당에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코난 형이 들어오면서 응급약이 없다고 말하고 똘비 형이 집안에 아마 있을 거라면서 똘비 형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제 아내도 차에 있을 거다면서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비방을 하러 갔어요. 이제 저는 제가 받는 직위가 뭔지 생각하면서 집안이랑 밖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이게 냄새랑 몸에 받는 직위는 있는데 연가는 그렇단 연가도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양밥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비방을 끝내고 온 아내가 차에 응급약이 있긴 있었다 보니까 그걸 들고 오고 똘비 형도 응급약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상처를 치료한 후에 조금 더 안정 취하고 어느 정도 지기를 떨쳐내고 아내들이랑 아이들은 마당에 있으라고 남자들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이제 몇 년 동안 비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같은 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집안 여기저기를 다 뒤져봤죠. 뭔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그 어떠한 것도 특이하다 싶은 것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 청소를 마쳤거든요. 나오고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 마당에서 모기장 텐트 쳐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형수님이랑 이제 제 아내가 준비해놓은 과일 먹으면서, 여기서 형수님은 코난양 형수님입니다. 네. 아내랑 준비해놓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이제 각자 방으로 가기 시작했고요. 전 아들이랑 이제 아내 방에 가서 눕혀놓고 담배 한 대 핀다고 집 대문 밖에 나가서 집 한 바퀴를 돌면서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비방 어느 정도 좀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돌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방을 끝내고 담배 냄새가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릴 겸 또 혹시 모를 뭔가가 있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에 찾을 겸 마당 평상에다가 그 모기장을 올려놓고 거기 들어가서 잠시 누웠어요. 예.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나인가 봐요.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에 깜짝 놀래듯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네. 몸이 거의 점프하듯이 번쩍 일어나서 앉았는데 집 담벼락, 모든 담벼락에 안강잎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좀 놀래기는 했는데 정신 부여잡고 모기장 밖에 나와가지고 한 바퀴를 쓱 둘러보니까 이게 사람 안강이 아니에요. 예. 빛에 반사된 동물 눈 있죠. 그런 안강이더라고요. 네. 양밥 확실하다 생각했고, 동물이 보이는 것은 이미 추측한 몇 가지 사안 중에 있었거든요. 네. 이 양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배워왔기 때문에 먼저 제일 우선순위인 주머니에 챙겨놓은 부적을 꺼내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막 비명 지르는 진짜 온갖 동물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머리가 순간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찢어질도 아프고 그래가 휘청거렸고 부적이랑 라이터도 다 떨어뜨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리를 또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소리에 악몽을 꿨는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우는 소리에 정신이 또 바짝 차려져서 부적이랑 라이터 집어들고 태우면서 집을 돌기 시작하는데 울음소리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인을 찾는 건 다음으로 기약하자 생각하고 아이들이랑 형수님이랑 제 아내든 어쨌든 사람들한테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쓰려고 했던 거. 어지간한 영들은 웬만하면 소멸시키는 그런 비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그거에 대한 업이 돌아오기는 하는 건데 저한테 어떻게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쓰려고 하는데 동물 울음소리들이 탁 끊기면서 제 사지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오는데 이게 아는 느낌이었어요. 이 차사인데 차사들이 왜 오지? 이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제일 처음 시참했던 계기도 저승 악신 사건이었고 그 후로도 다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본 구판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차사분들을 뵀던지라 이 기원을 대번에 알았죠.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완전히 그러기 오는 거죠. 아니 양밥인데 왜 차사가 오는 거지? 똘비 형이 망자랑 너무 오래 붙어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이게 정말 어떤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그래도 어찌 되겠지란 생각으로 겨우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기운을 느끼면서 여차 싶으면 마지막 비방을 쓰고 다들 도망가라고 외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기운들이 상당히 가까워진 걸 느꼈고요. 그리고 완전 지쳐까지 왔을 때 정말 일제히 순식간에 그 안강들이 동물들 안강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집 동서남북으로
엄청나게 큰 눈 2개만 딱 보이더라고요.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러면서 저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차사했어요, 기운이. 막상 완전 지척에 내 방향으로 자리 잡고 기운을 내뿜다 보니까 더더욱 저는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됐죠. 예. 제가 들고 있는 비방이 통할까? 안 통하면 어쩌지? 할저씨는 어디 가셨지? 정말 오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 아들이 좀 더 오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 부여잡고 동서남북 돌아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여긴 어쩐 일로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일제히 집 쪽으로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네 분이 일제히 동시에 입김 뱉는 소리 있죠. 하 하는 거, 안경 닦을 때 그렇게 입김 내는 소리를 엄청 천천히 하 이렇게 계속 뱉더라고요. 그 소리와 동시에 제 몸에 막 한기가 돌면서 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 죽는다. 그때부터는 이성이 끊어졌어요, 솔직히.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하지 말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들 놔두라고. 그러면서 소리 질렀죠. 도망가라고, 다들 도망가라고. 근데 아무도 못 들었는가 봐요. 아니면 안에도 무슨 일이 났는지 전혀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사들한테 소리를 질렀죠. 그만두라고. 집안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고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고 차사들은 그저 무시하면서 그냥 계속 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한 번 더 빌어봤어요. 제발 부탁한다고. 나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무시하면서 입김만 내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후의 마지막에 쓰려고 했던 비방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말했죠. 내가 니들 꼭 찾아낸다고. 예. 진짜 내가 니들 꼭 찾아낸다면서 딱 비방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 몸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나오고 거리 먹고만 있고 그러는데 집만 쳐다보면서 입김만 내뿜고 있던 차사들이 일제히 자기가 서 있던 대 아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을 그 아래를 쳐다보다가 저를 딱 쳐다보고 싹 사라지고 저는 그때 눈을 또 번쩍 떴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오. 몸을 벌떡 세워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집 안에도 뛰어 들어가서 이방저방 돌아봤는데 저 혼자 완전 생쇼한 거였어요. 그냥 다들 곤히 자고 있어요. 예. 그래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어가지고 너무 생생했거든요. 꼬집어 보고 하니까 현실이더라고. 그렇게 정신이 거의 넋놓고 나와서 마당에 다시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집 동쪽 담벼락 너머로 풀 밟는 소리가 사사사삭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필시 고양이나 들짐승들이 밟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척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딱 한 번 차사들이 집을 쳐다보다가 일제히 동쪽으로 봤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거 시전자다. 예.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자신이 해놓은 양밥 속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라 생각을 했죠. 저는 누군지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고양이 걸음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마당이 자갈밭이었거든요. 예. 이게 최대한 조심히 간다 했지만 이미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전에 네.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자갈들이 크게 한번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삭 하면서 멀리 도망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쪽으로 냈다 한참을 뛰어봤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단톡방이랑 선생님한테 있었던 상황을 요약해서 올렸고요. 단톡방에는 눈 뜨면 그냥 아이들 아프다고 핑계대고 응급실 갔다 온다 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각자 비방받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뒤는 알아서 이제 입 맞춰서 핑계대자 했고요. 날이 밝고 형수님이랑 아내는 각자 아이들 데리고 먼저 떠났어요. 점심쯤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각자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해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고 돌아갔다 말했고요. 똘비 형은 어째 보면 갑작스레 파토가 난 거잖아요, 상황이. 우리끼리 놀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똘비 형도 돌아가자 했는데 저랑 이제 코난 형이 이왕 온 거 훈이는 있으니까 하루만이라도 더 있다 가자고. 우리가 안 그러면 더 미안하다. 그 사실상 형네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이래저래 최대한 돌려 말하면서 하루만 더 보내기로 했어요. 예. 이제 전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똘비 형이랑 훈이랑 코난 형은 이제 물놀이 갔다가 장 좀 봐달라 했고요. 저는 꿈에서 차사들이 봤던 방향, 소리가 났던 방향,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나오는 집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집, 저 집 둘러보면서 가고 있는데 마을 해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처음 할머니 세 분이 나오셔갖고 저한테 대뜸 다가오셔가지고는 저 집에 온 손님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말씀드리니까 다들 살아 있었나 보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몇 년간 사람이 안 보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질문일 건데 네. 꼭 누군가 돌아가신 걸 안다라는 마냥 살아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어찌 누가 돌아가신 걸 아시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비꼬듯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좀 당황하시면서 말을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또 뒤에서 동년배쯤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해관 안에서 신발을 주섬주섬 신으시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외지인들이랑 무슨 말을 섞냐고.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자 하면서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해관에서 나오시면서 그 뒤로 형체가 정말 처참한 동물령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헐. 저 인간이다 막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불렀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시고는 딱 옛날 사람처럼 말했어요. 젊은이 그냥 갈 길 가시게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할 때 포스가 더 이상 갔냐 하다가 너 죽는다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도 좀 보통 사연을 겪은 사람인가요 제가. 대놓고 말했죠. 그냥 완전 대놓고 말했어요. 할머니 천벌 받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대꾸 없이 콧방귀만 끼시면서 갈 길을 가시길래 제가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면서 할머니 뭔 짓 하신 거냐고, 저 가족이 할머니한테 무슨 죄졌냐고, 뭔 짓 하신 거냐면서 왜 그러신 거냐고 막 물어보는데 대답 1절 안 하시다가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집으로 추정되는 집 앞에 서셔가지고 문을 딱 여시면서 말을 꺼내시는 게 젊은이 적당히 하시게나 하고는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버리면 신고당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제가 없어버리면 뭔가 대처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러다 보니 코난 형만 뭔가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도 진정하고 숙소로 돌아갔고요. 가는 길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바로 와주신다 하셨고, 일단은 꿈에서 차사들이 아래 봤던데 거기 뭐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오면 같이 한번 보자고, 가보자 하고 알겠다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이거는 그냥 완전 다이렉트로 말해야 되겠다 싶어 똘병한테 물어봤거든요. 저기 사시는 할머니 아시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알아도 처가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내가 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때 제가 떠보듯이 근데 형수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똘비 형님이 이게 뭔 개소리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상이구나 싶어갖고 그간 있었던 일이랑 그런 걸 싹 다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지금 여기에 나 도와주시는 부당 선생님도 오신다고. 그래서 형님이랑 훈이랑 코난 형은 돌아갔으면 한다 말했는데, 당연히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똘비 형 상황에서는 뭐든 탓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다친 불운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장 죽이러 갈 거라고 완전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형 일단 증거도 없고 내가 틀린 걸 수도 있고, 만약 내가 틀린 거면 나는 사람을 해하게 유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형이 그런 짓 하면 혼자 남는 훈이는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막았어요.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잠들어 있는 훈이를 안고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똘비 형.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오셨고 똘비 형이랑 코난 형이랑 훈이는 혹시나 부정 튈 수도 있어서 차에 비방을 한 다음에 차 안에 있어라 했고요. 선생님이랑 저는 선생님이 다른 지인 두 분도 모시고 오셨거든요. 그분들이랑 차사들이 서 있던 곳을 파보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땅 아래 동물들
사체로 추정되는 뼈들이고 특히 대부분 다리 쪽 뜰뼈였어요. 동서남쪽에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부적이 감겨 있는 항아리들이 나왔고요. 네. 특히 북쪽에 있던 거는 항아리 속에 머리 없는 새의 몸을 피가 묻은 부적을 감아놓고 그거를 주인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으로 감아놓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아리 안에. 미쳤다 진짜. 네, 선생님께서 이거는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가야 더 좋을 거 없다면서 곧장 시작하자면서 그것들 가지고 곧장 그 마당으로 가서 같이 오신 두 분이랑 함께 상 차리고 급하게 굿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굿을 한참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코난 형이 똘비 형 안 된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딱 밖으로 나가보니까 똘비 형이 그 할머니 댁으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다 놨다 싶어가지고 정말 죽어라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분노를 넘어가지고 사리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기란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큰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똘비 형님이 그 할머니 댁 먼저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똘비 형이 문을 진짜 막 부수듯이 발려 차려고 하고 막 담벼락 넘어가려는데 다행히 담벼락도 높아갖고 못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랑 코난 형은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고 다행히 저희가 갈 때까지 문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뜯어 말리는데 이게 원수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힘이 말려지겠어요? 안 말려지죠. 둘이서 막 말리는데도 막 떨쳐져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똘비 형은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난리 치니까 당연히 마을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누군가 신고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어디라고 빨리 오라고. 저희는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있는데 그때 딱 코난 형이랑 제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똘비 형 뒤를 꼭 안아주는데 형수님이시더라고요. 어허...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형수님이 오빠 하지 말라고 훈이 생각해야지 오빠 하지마 하면서 꼭 안더라고요. 똘비 형님도 형수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깜짝 놀라면서 뒤를 쳐다봤고 형수님을 보셨나봐요. 근데 저희도 그때 부둥켜 안고 있다 보니까 발 앞에서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놀래고 기쁘고 슬프고 진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얼굴에 보이시면서 눈물이 딱 터트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다가 경찰이 왔고 일단 사람이 기절했으니까 응급실로 먼저 가서 치료받은 다음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그 할머니 때 안에는 진짜 사람이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문이 찌그러진 거 뭐 어쨌든 변상을 하든 뭐 합의를 하든 사건을 조사를 하든 피해자가 뭔가 연락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예. 한참이 연락이 안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그러다가 저희가 어찌 하지 않았냐라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받아가지고 조금 심각하게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어이구, 예. 근데 CCTV가 너무 잘 돼 있고 특히 저희 회사 공장에는 CCTV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알리바이가 정확하다 보니까 넘어갔고 그날 제가 그 저승 자살 받던 그 밤에 네. 그 할머니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지켰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심받는 부분은 끝이 났는데 어쨌든 똘비 형이 난리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결은 안 된 부분이고 네. 똘비 형은 그날 형수님을 보고 며칠간은 다시 이전처럼 형수님이 살아 계신 것 마냥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형수님이 또 똘비 형이 잘못된 행동하실까봐 그렇게 홀리게 하셨던 거겠죠. 네. 그렇게 이제 다시 저희는 똘비 형 이별 준비시켜주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경찰서 그때 사고 났던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CCTV에 나와서 연락드린다고. 뭐 이미 알리바이나 이런 거는 다 있고 조사도 다 끝났는데 참고할 게 좀 있을까 봐 연락드린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회관에서 그때 나왔던 할머니 세 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도 안다. 그때 잠시 이야기를 했다.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들도 범인이라 추정했던 할머니가 사라졌던 날 밤 다들 사라지셨대요. 오? 그 할머니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예, 그 세 분도 다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고 그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 다 드리고 일단 알겠다 하시길래 일단 그렇게 전화를 끊고요.
그렇게 선생님이랑 상황 설명하고 그 마을에 다시 갔어요. 둘이서 선생님이랑 저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기운도 보고 산이든 바다든 정말 동네 구석구석 완전 밖에까지 다 봤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밤이 엄청 늦어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상하다 딱 한마디 꺼내시고는 곧장 휘파람을 부시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들 보시면 무당들이 영 부를 때 하는 휘파람 소리 있죠. 아, 네. 그때 저도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어요. 그 마을에 어떠한 영가도 없었어요. 저 꿈에서 봤던 그 담벼락에 있던 그게 끝이었어요. 그 마을에는 정말 그 어떠한 영가도 없었어요. 와. 그래서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 할저씨마저도 못 도와준 거 보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돌아와가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똘비 형을 케어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 이야기처럼 형수님 떠나보내고요. 그 후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이거 정말 더 이상 캐물어도 안 되고 형 훈이 생각해서라도 그냥 끝내야 된다고. 집 허물자. 예. 땅은 상황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팔자라고. 그리고 그 동네는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똘비 형이랑 훈이를 주기적으로 케어하면서 뭔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요. 지금. 야. 너무 찝찝한데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누가 범인인지 다들 한패인지. 그러니까요. 이거를 근데 정말 더 이상 갔냐면 안 될 것 같고 형수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네. 아무것도 모른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괜한 술로 일 키워가지고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마실 땐 빠져야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괜한 걸로 사람 잘못된 걸로 만든 거 아니냐. 형수님이랑 현이를. 근데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보이는 게 있고 짚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만약에 똘비 형이랑 훈이마저도 잘못되면 저는 뒷감당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친놈 정신병자 소리 듣고 뭐 손절 당할지언정 저는 제 지인들한테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저는 도울 생각이 있거든요. 네. 여튼 오늘 이야기는 뭔가 되게 찝찝하면서 그것도 정말 좀 이상합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현재는. 찝찝하기도 찝찝하지만 이게 괜히 손을 댔다가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모든 상황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큰 영향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여기서 끝내면 그냥 저 둘은 편안하게 살 것 같다. 네네.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 딱 그 느낌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정리해라 했어요. 파는 것도 우리가 가서 팔아주든 할 테니까 그 동네도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심지어 지금 집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면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집조차도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뭐 양밥 돌린 사람은 돌아가면 뭐 맞는다 하는데 사실상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좀 너무 복잡하고 찝찝하게 뭔가 그냥 너무 어중간하게 끝난 상황인데 일단은 둘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정확히 끝맺음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찝찝한 그런 결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해서 또 좋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국님. 예, 근데 뭐 그냥 받는 느낌은 이 상태로만 끝낸다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좋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님.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꼭 얘기하고 싶다 했던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들이야 연세가 많으셔서 못 들으실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분들 밑에 계시는 분들이나 하신 분들이 들으시고 우리 일이네 싶으시면 저희도 여기서 끝낼 테니까 끝내주세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알겠습니다. 딱 저희도 여기서 끝낼 테니까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님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게 진행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는 그 할머니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체 거기 계셨던 사람들이 다 한패였을까요? 너무 찝찝하게 결말이 일단 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좋게 그냥 여기서 서로 손을 뗀다면 아무런 일이 없길 그렇게 바라는데, 손을 안 뗀다면 계속 어떤 일들은 벌어지겠죠. 어떤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